저는 지금 월마트의 고향인 아칸사로 가고 있습니다. Welcome to Arkansas. 가면서 제가 아칸사에 대해서 왜 아칸사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시예요. 저는 오늘 아칸사로 출발을 했어요. 집 앞에 처음 보이는 주유소인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할 때 사진을 찍어보고 낮에는 처음 찍어봤는데 밤에 찍은 광경이 더 예쁘네요. 출발하기 전에 커스코에 들려서 자동차에 기름을 꽉 채우고 출발했어요. 저의 차는 기름이 꽉 찼을 때 한 350마일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오늘은 오클라호마와 아칸사를 잇는 동맥 같은 고속도로 I-40 East를 곧장 동쪽으로 달리다가 포트 스미스가 아칸사의 첫 번째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포트 스미스가 목표인데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은 오클라호마의 가장 중심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큰 건물이 바로 오클라호마의 대표적인 데븐 타워라고 석유 회사의 건물이에요. 이렇게 오클라호마 다운타운을 지나서 I-40 이스트 쪽으로 갑니다. 오클라호마에서 포트 스미스까지는 약 245마일이라고 하고요. 4시간쯤 걸렸는데 이 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물론 오클라호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칸사를 만나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아칸사의 핫스프링이라고 온천지대가 나오고 그곳도 경치도 좋고 많은 오클라호마 사람들이 그 온천을 즐기려고 그쪽에 가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옛날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보지 못한 포트 스미스를 목표점으로 시작을 해서 집을 나섰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칸사 포트 스미스에서 헬기를 타고 중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의문점도 있었어요. 왜 포트 스미스는 아칸사인데 오클라호마 쪽으로 환자들을 보내는가? 병원비 때문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병원비라고 타이틀을 적은 저의 유튜브 비디오를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포트 스미스에서 많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요. 그래서 왜 그곳에 환자들이 저의 병원에 헬기를 타고 오는지 한번 알고 싶었어요. 또 오늘 제가 아칸사에 가면서 저는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 하나 풀어드릴게요. 아칸사라는 이름이 왜 캔사스와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은 다를까?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라서 아칸사스라고 발음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칸사스는 아칸사라고 발음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프랑스와 인디언의 흔적이 얽힌 이야기더라고요. 아칸사는 원래 시우족이라고 인디언들이 부르던 아칸사스에서 왔어요. 이 뜻은 남쪽에 바람이 부는 땅이라는 의미인데 17세기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 지역에 와서 그 이름을 듣고 프랑스어식으로 아칸사라고 적었죠. 당시에 프랑스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마지막 S를 묵음으로 처리해서 아칸사로 발음했어요. 반면에 캔사스는
부족 이름에서 온 거 똑같지만 영어식으로 캔자스가 된 거고요. 알칸사의 발음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1881년에 알칸사 주의회에서 2명의 알칸사 출신의 연방 상원 의원들이 발음을 놓고 다투면서 결국은 주의회가 역사적으로 프랑스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알칸사로 발음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 발음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현재 미 연방의 지도와 아주 다른 지도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데 17세기에는 알칸사가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테리토리였는데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돈 주고 샀어요. 물론 알칸사도 그때 같이 루이지애나 테리토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프랑스 정착민, 그리고 모피 무역상, 그리고 샥토, 오세이지, 케토 같은 미국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때는 아직 알칸사라는 개념은 형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프랑스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프랑스 본토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아도 미국 원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았고 또 프랑스가 미국으로 팔아넘겼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있구나라는 그 정도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는 크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백인 개척자들이 들어오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를 사기는 했지만 그 거대한 영토를 통제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고 알칸사는 1819년에 이름이 알칸사 테리토리로 공식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1830년대에 인디언 리무벌 액트, 인디안 제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주민을 강제로 쫓아냈죠. 그때 쫓겨난 알칸사의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알칸사 테리토리였던 것이 1836년에 미 연방의 25번째 주로 이름이 등록되었어요. 그와 반면에 오클라호마는 1907년에 미 연방의 46번째 주로 늦게 미 연방의 가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알칸사는 프랑스의 손에서 미국으로 팔려갔고 오클라호마는 인디언들이 그들의 눈물과 개척의 땀으로 서양 문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든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늦게 미 연방에 합세하게 되었어요. 1830년에 인디언 제거법, 인디언 리무벌 액트로 체로키 같은 부족들이 동남부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Trail of Tears, 눈물의 길을 걸으면서 포트 스미스를 떠나서 오클라호마 쪽으로 갔어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트 스미스에 2개의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오클라호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 하나를 놓고 오클라호마와 포트 스미스가 갈려지니까 알칸사에서는 지방 도시이고 커다란 병원이 없는 포트 스미스에서 저희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큰 병원으로
중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아칸사의 경제 사정은 어떤지 오클라호마랑 약간 비교해 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아파트를 빌리는데 드는 월세와 아칸사에서 방 하나의 아파트를 빌리는 월세를 비교해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약간 더 비싸요. 지금 현재의 통계로는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월세 800불에서 1000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칸사의 주요 도시에서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빌리면 700불에서 900불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싼 거죠. 그리고 아칸사도 오클라호마처럼 주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내는 곳이에요. 오클라호마에서는 최소의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0.25%였는데 아칸사에서는 2%, 최소한의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4.9%로 오클라호마랑 똑같아요. 말하자면 아칸사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오클라호마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힘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일즈 텍스라고 판매세나 그런 것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글쎄 어디가 더 비쌀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월마트의 본사가 벤턴빌 아칸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매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농업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닭고기 생산이 그쪽이 대박이라서 그곳이 치킨의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사실 오클라호마는 농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클라호마는 아직도 채산성이 텍사스의 기름보다는 적지만 기름 냄새가 나는 스테이트이고 아칸사는 흙과 풀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후도 오클라호마보다는 좀 더 온화하고 덜 덥고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기가 쉬운 곳이라서 더 많은 산과 야산들이 많았고 나무들도 오클라호마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값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현재 사실 평균으로 말하자면 부동산 값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간 집값은 한 21만 불에서 한 3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클라호마의 집값과 아칸사 대도시 리틀럭의 집값은 거의 비슷한데 성장세는 아칸사가 훨씬 높다고. 예를 들면 오클라호마는 집값이 작년에 2.1% 떨어졌고 여전히 아칸사의 리틀럭과 같은 데는 한 5% 정도가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시의 성장세를 감안해서 봤을 때 아칸사가 조금 더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격의 차이는 조금 적지만 아칸사가 예를 들면 포트 스미스 같은 데는 오클라호마보다는 훨씬 싸요. 훨씬 작은 도시이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오클라호마는 조금 경치나 자연 환경 면에서는 아칸사가 훨씬 더 강과 산이 있어서 아름다운 지역인 거는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사는 이곳 오클라호마, 특히 제가 사는 이곳 에드먼드 지역은 그곳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싸고 안정적인 지역이고, 포트 스미스는 저렴하고 역사적인 매력이 강하지만 예산이 넉넉지 못한 분들에게는 포트 스미스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단 직업의 선택이나 또 발달된 도시의 혜택을 원한다면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죠. 저는 오늘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I-40 동쪽으로 포트 스미스라는 도시로, 알칸사에 있는 도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 길에 가면서 그 이름의 역사적 배경과 또 알칸사의 세금이라든가 생활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알칸사는 프레지던트 클린턴이 태어난 곳이고, 또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월마트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죠. 샘 월턴이라는 한 사람의 그 편의점, 그로서리 샵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점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샘 월턴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해야 되겠어요. 찍은 사진이 너무 많은데 한 개의 필름으로 다 넣기는 너무 많고, 오늘은 오클라호마에서 포트 스미스로 가는 길에 알칸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관심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알칸사를 가는 길에 알칸사가 어떤 주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그것을 인터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I를 앞에 달고 있는데, 인터스테이트는 미국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홀수 넘버이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지는 것은 짝수 넘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홀수 넘버는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고, 짝수 넘버는 동서쪽으로 이어진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I-40 이스트를 오클라호마에서 타고 포트 스미스로 가는 동안에 휴게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정식으로 휴게소가 있는 것은. 그리고 휴게소마다 화장실과 이렇게 피크닉 장소가 있고, 또 트럭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미국 땅에 물류의 이동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쉴 만한 곳은 트럭 레스트 에어리라고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땅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803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라고 지금의 알칸사 지역을 포함한 미 서북쪽을 돈 주고 샀지요. 그 당시에 1,500만 달러를 줬다고 하네요. Welcome to Arkansas. 다리를 넘어오니까 알칸사인가 봐요. 이렇게 다리 하나를 건너면 오클라호마와 알칸사가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포트 스미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내일은 포트 스미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포트 스미스는 어떠한 도시고 어떻게 이 도시가 형성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또 조금씩 남의 나라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도 그 나라를 알아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요.
오늘은 이렇게 알칸사 가는 길에 알칸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왜 알칸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포트 스미스를 사진 촬영하고 다니면서 조금 봤어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포트 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